네, 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선입니다. 오늘은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병원에 최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되게 소변 볼 때 힘들었대요. 불편하고. 근데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고 맨날 그 항생제만 복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질성 방광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 후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일 때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방광염과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방광염은 뭘까요?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이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방광염에 걸리면은 하복부 통증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방광이 자궁 앞에 있다. 그래서 보통 치골 상부, 아랫배 그쪽에 이제 소변 볼 때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플 수도 있는데, 통증이 이제 그쪽으로 국한이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소변 볼 때 요도가 아플 수도 있어요. 요도가 따끔따끔 하든지 통증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방광염으로 진단을 내려서 약물 치료를 하죠.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항생제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방광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균 검사를 해보거나 하면은 균이 없어요. 깨끗해요. 소변 검사를 했을 때도 소변에 염증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생제를 먹어도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방광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간질성 방광염을 일단 의심을 하고,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방광 내시경을 봐요. 내시경은 요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위내시경 뭐 이런 것처럼 안에 넣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비뇨기과에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가늘고, 또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요도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넣게 되면은 이제 요도부터 이제 방광 안을 다 보게 될 수 있는데, 그 방광 내시경상에 그 소견들이 있어요.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 증상, 우리가 이제 방광 내시경에서 되게 이제 점막한 이제 출혈 같은 것들이 막 그냥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사인인데, 가운데가 하얗게 궤양이 있으면서 주변으로 혈관이 펴지는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방광 내시경 소견인데, 물론 전형적으로 그런 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증상으로는 어떤 게 대표적이냐? 일반적으로 방광염은 소변 볼 때만 아프고 뭐 따갑고 하잖아요. 근데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소변을 참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보면은 통증이 오히려 없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출혈이 보이고 아니면 궤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증상도 뭔가 소변을 참으면 아픈데 시원하게 보고 나서는 통증이 소실된다. 이럴 때는 저희가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방광 안에다가 특수한 약물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 약물을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입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정 부분 민간보험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첫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정도 하고, 계속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두 달째에는 2주에 한 번씩 2번 하면은 보통 기본 6회 정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 증상이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약들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약을 저는 첫 번째 치료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방광이 자꾸 이렇게 좀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있죠. 우리가 얼굴에 사용하는 보톡스, 이런 것들을 비뇨기과에서 치료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여성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잖아요. 여성 통증에 있어서 방광도 관련이 있습니다. 방광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 근육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혹시 그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방광이 자꾸 수축하게 만들고 방광 기능이 떨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의 그 장점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방광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 치료를 같이 한다. 그 신경 치료는 이제 근육을 치료하면서 신경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방광 내 약을 주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질성 방광염인지 모르고 그냥 항생제만 먹었다가 그냥 내성만 키우는 거죠. 내성이 키워주면은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염증이 걸렸을 때 잘 안 낫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항생제 남용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그 항생제 내성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진성 방광염 자체가 진단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병원에 가서 방광염 증세로 갔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뭔가 그냥 잠깐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계속 증상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더라. 그리고 오히려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더라.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래됐다. 이런 증상이. 이러면은 본인 스스로 좀 자각을 해야 돼. 의사들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병원에 와서 내시경 검사도 하고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그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방광내 약물 주입술과 필요하면은 근육 치료를 해가지고 근육신경을 치료해서 호전될 수 있다.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소변이라는 게 하나의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이제 신장에서 피가 이제 걸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독성 물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광내에 있는데 방광이 내 피로 잘 보호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소변을 자주 참는다든지 뭐 물론 직업적으로 참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참으면은 이런 내피 손상이 오면서 간질성 방광염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방광염 환자들이 만성 방광염을 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이게 결국은 간질성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소변을 이제 계속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너무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 있죠. 뭐 너무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다든가 아니면 술, 카페인 이런 거 안 좋죠. 탄산음료.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원인이 돼요. 방광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변 참고 있고 그리고 일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있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커피 엄청 마시고 또 술 많이 마시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몸에 독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질성 방광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간질성 방광염이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치료가 잘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최고예요. 막상 걸리면은 지속적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일단 증상이 되게 힘들어요. 엄청난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잠을 못 잔대요.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치료 방법도 얘기했지만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결국은 이렇게 심한 통증으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도 옵니다. 그 우울증 때문에 일하는 데 영향도 미치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지면서 몸의 면역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악순환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기억할 거 3가지만 자,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거의 증상 특징. 소변을 보고 나면 오히려 증상이 소실이 된다. 통증이 좋아진다. 근데 의사가 놓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결국 그래도 간질성 방광염이 왔다 하면은 요즘에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에 와서 같이 상담하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지 계속 또 참고 항생제만 그냥 드신다면은 오히려 내성만 키운다 그랬죠.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징 그리고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만성 방광염은 또 뭐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